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우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부천 심곡동에 위치한 펄벅기념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펄벅기념관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 1번 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극동 아파트 펄벅기념관에서 내리셔서 6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기념관 옆에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펄벅기념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 추석 연휴와 법정 공휴일 다음날 휴관합니다. 펄벅은 우리에게 소설 대지로 유명한 작가로 미국 여류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과 퓰리처상을 받았으며 1965년 우리나라의 펄벅재단 한국 지부와 1967년 소사 희망원을 세우고 혼혈 아동들을 위해 헌신했어요. 부천시는 한국에서 보여준 그녀의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 9월 30일 옛 소사희망원 자리에 펄벅기념관을 세웠어요. 펄벅은 1967년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로부터 유한양행 부지 1만 평을 지원받아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혈 아동을 돌보기 위해 현재 기념관 자리에 소사희망원을 세웠어요. 1층 전시관 입구에는 펄벅이 당시 세웠던 소사희망원 모형을 보실 수 있어요. 그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곳에 2-3개월씩 머물며 아이들을 손수 먹이고 입히며 시간을 보냈고 1976년 문을 닫을 때까지 9년간 1,500여 명의 혼혈 아동이 이곳에 머물렀어요. 펄벅은 영어 이름 외에도 중국 이름과 최진주라는 한국 이름이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1892년 6월 26일에 태어난 그녀는 출생 3개월 후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 진강에서 성장했고 미국에서 메이컨 대학을 졸업한 후 심리학 강사로 일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1917년 농업학 교수였던 남편 존 로싱벅과 결혼하면서 벅이라는 성을 갖게 됩니다. 중국 생활에 관한 단편소설과 논문 등을 발표했고 1930년 첫 소설 동풍서풍을 발표, 1931년 소설 대지를 발표하고 1932년에 퓰리처상과 193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1935년에 존 로싱벅과 이혼 후 출판사 사장이 리처드 월시와 재혼하였고 작가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1964년 펄벅재단을 설립한 이후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지부를 설립하는 등 전세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1973년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전시관에는 펄벅이 사용하던 진주 머리띠와 한국에서 사용하던 타자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책상은 펄벅이 살아있는 갈대를 집필할 때 사용한 책상이라고 합니다. 책상 위에는 펄벅의 영문판 저서가 놓여 있네요. 김희태님이 기증해주신 펄벅의 대표소설 대지와 한국을 배경으로 쓰인 소설 등의 번역본입니다. 펄벅은 소사희망원 개원식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했어요. 소사희망원은 일반 학교나 고아원과 달리 적선 분석부와 개인 지도부, 예능부, 재활부 등 4개 부로 나누고 일반 고아들의 예능도 담당했어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휴게실, 오락실 등이 있었고 혼혈 아동들의 어머니를 위해 양재, 비석 등 간단한 기능 교육도 진행되었어요. 성적 우수 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의 기회도 주어졌어요. 펄벅이 평소 자주 입었던 실크 소재의 정장입니다. 1968년 펄벅은 서울시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1967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어요. 전시관에는 펄벅이 선물로 받은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펄벅재단의 간판과 펄벅의 중국 이름이 쓰인 액자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린힐스 팜 농장에 안장된 펄벅의 묘지의 덮개로 사용되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펄벅이 80세 생일에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앞에는 산수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28명의 펄벅재단 직원과 소사희망원에서 생활했던 1030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펄벅은 1920년대 난징대학 교수 시절 강의를 수강하는 한국인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후 강연회 등을 열어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을 추진했어요. 1940년대 초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와 만나 친분을 쌓은 후 유한양행 소사부지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하게 되지요. 펄벅은 소설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첫머리에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적었어요.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다른 소설 새해는 한국의 혼혈아를 소재로 한 펄벅의 휴머니티가 잘 드러난 작품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의 펄벅 재단을 세워 혼혈 아동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는 생전에 7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도 했어요. 펄벅의 양녀 줄리 해닝은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녀는 개천에 핀 장미라는 이름의 자서전을 출간했고 2020년 펄벅 인터내셔널 주간에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했어요. 이보다 앞서 2000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후 여자가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했고, 이 수상을 계기로 한국과 펄벅의 인연이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2023년 펄벅이 서거한 지 50주년이 되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한국 혼혈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펄벅 여사. 인종 국적의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한 펄벅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